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차 당대회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경제 정책들이 쏟아지며 상승을 했는데요. 0.25% 오른 3,378.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안도감이 확산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1.77% 오른 11,558.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중국 증시를 살펴봤는데요. 또 뉴욕 증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건문 대표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아주 좋게 보냈고요. 벌써 10월이 지나가네요. 지금, 네. 가을이 굉장히 짧죠? 그렇죠. 네, 아쉬워요.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분명히 더운 날씨였는데,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온도가 하락세라고 또 말을 할 뻔했는데 하도 네. 리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온도가 좀 떨어지면서 가을이 벌써 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추워지고 있고 뉴스를 보더라도 올해 가을은 굉장히 짧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추운 날씨에 꼭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매매 건강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여건문 대표의 실시간 리딩 중계에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또 조심하면서 또 짧지만 또 임팩트 있는 가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요.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상하원 통과로 인해서 그 세제 개혁 기대감에 상승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도 오늘 처음으로 2,500선을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런 훈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기대감에 부풀려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 이벤트를 보면 나오고 있는데. 실상의 차트 움직임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장이죠. 10월 19일 목요일이죠. 10월 19일 목요일날 오후장에서 갑자기 좀, 조정을 받고 하락세로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중국 지표 부진이 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좀 회복을 지금 현재 보는 틱수는 600틱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상방으로 올라가
올라가고 있다는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위아래로 많이 쳐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밑으로도 조정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 다우지수 이때 전부 다 하락세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나스닥은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후에 이제 전부 다 S&P와 다우지수는 그 당일에 이제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상승 움직임이 나왔지만 나스닥은 그 다음 날에 회복을 했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기술주 중심으로 좀 아마존이라든지 대형주들이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뒤늦게 상승한 구간이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뭐죠? 상방 움직임에 글로벌 증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증시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 들리고 있지만 또 저희의 해외 선물 차트랑은 좀 더 또 다른 모습도 보이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뉴스 이벤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함께 적절한 대응 자리를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확실히 하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한창 월화수 수익을 크게 보고 목요일 날은 약간 저조한 손실 리스크가 됐고 또 금요일까지는 이제 오늘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항생 복귀 사항은 어떤지 브리핑 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요. 항생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예, 저번 주 금요일 복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생 시초가는 10시 14분 정도에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대응은 뭐 아시겠지만은 10시 20분이나 25분 사이에서 방향성 확실하게 나올 때 그때 대응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주일마다 200티 수익 마감 만들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00 수익 마감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대응이었죠. 첫 번째 진입에서 일단 첫 자리에서 손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후에서 맨 처음에 이제 매수 진입을 하셔서 스무틱 리스크 관리 들어가셨죠. 네. 네,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항생도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좀 밀어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28360 저항대에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매수로 진입을 했었는데 좀 올라왔지만 1차 청산까지 못 왔어요. 그렇죠? 네. 283 여기가 한 7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6인데 세네틱 차이로 1차 청산을 못하고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일단 저번 주 첫 자리 20틱 정도 손실로 좀 시작을 했고요. 이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첫 자리에서 컷을 당했다고 해서 원칙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 자리는 역시나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284에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저는 밑에 28388 90 라인 있죠. 여기에서 좀 강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일장에 대해서의 계속 부딪히고 뚫지 못하는 그런 저항대였기 때문에 이 283 90 라인대가 좀 강한 저항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283 92에서 매수로 흐름은 매도 추세였어요. 전체적으로 매도 추세였는데 강한 저항대를 기대하고 글로벌 증시 세제개혁 기대감으로 상방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을 했고요. 조정을 많이 좀 받았지만은 그래도 90라인에서 물려있는 구간에서 결국은 지지받고 2차 청산까지 거두면서 플러스 31틱으로 저번 주는 주간이 딱 2번 진입하고 마무리를 졌고요. 야간 리딩은 이제 서울경제TV 신세계 프로그램으로 좀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도 좀 대응을 못해서 저번 주는 일주일에 200티 수익 마감 만들기 아쉽게도 플러스 164틱으로 수익을 마무리 졌는데 그래도 200틱 근처까지 왔으니까 저는 그리고 수익 마감을 했으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차트를 보셔도 잘 아실 거예요. 자신 있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주차, 5회차의 그 도전을 모두 봤을 때 다 플러스 수익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칭찬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높은 목표를 잡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방송을 지켜보시면 꼭 그 200티 목표 달성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생 지수 저번 주 복귀 상황까지 함께 봤는데요. 이번에 또 선물 시장, 국내 선물은 개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더불어서 국내 선물 시장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요, 지금 나스닥이, 글로벌 증시가 이제 최고가죠. 유가나 그렇죠. 28.00대를, 건들고, 그리고 전일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일단은 맨 처음에 시작을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갭을 다 메꿨습니다. 오히려 하락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3 살짝 시초가 잡힌 이후에 살짝 걷는 다음에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갭상승했던 그 가격대 330.00까지 좀 눌림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상방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강하게 계속적으로 매도 흐름이 지속되는지 그거는 좀 관망세를 가지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라인은 이제 뭐 32925나 32930 정도로 잡아두시고 저항대를 잡아두시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갭상승 이후에 하락세가 나왔다는 지금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시작한 다음에 여기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항생이 만약에 하방세로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국내 선물은 아마도 하락세로 지금 현재 매도 추세로 나오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항생이 이제 나스닥 글로벌 증시 맞춰서 상방으로 움직임 나오면은 밑에 있는 저항대 뚫지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국내 선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항생 대응할 때 국내 선물과 그리고 항생 움직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또 2,500선을 첫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국내 선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생 차트를 같이 보면서 국내 선물도 함께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본인의 또 노하우를 공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추세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실전에서 응용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복습을 자세히 해 주신다고요? 네.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저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그렇죠. 그 전문가 네. 방송에서 오시는 회원님께서 방송 통해서 아무래도 리딩을 하는 전문가 방송이니까 교육이 좀 교육을 좀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할 때 또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교육보다는 좀 몸푸는 형식으로 복습을 하는 겸 추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회원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추세선이 친구다, 추세선의 흐름이 중요하다, 뭐 시초가부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알기 쉽게 포인트, 그러니까 처음에 그 추세가 매도인지 매수 추세인지, 그리고 매도 추세의 경우는 전 고점, 매수 추세 때는 전 저점을 잡고 이제 있는 거, 그 방향성대로 또 대응 자리,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항생 대응할 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시초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자 추세선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기 전에 현재 오늘 시초가는 네. 2854 하나로 잡혔고요. 여기에 맞춰서 기준점을 잡고 오늘 방향성을 잡도록 하되 제가 항생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응을 안 하죠. 그렇죠. 네.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25분 그 이후에 상해지수 시작하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초가 2854로 잡고 나서 관망세 가지면서 제가 추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보신 분들은 복습을 하시면 좋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등생은 복습을 잘하는 게 아닐까요? 그죠? 네, 그럼요. 이게 아무래도 추세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누누이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자, 매수 추세가 나왔고요. 현재, 여기 밑에 있는 차트가 26550이 항생 시초가입니다. 항생 시초가고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두 저점을 잇는, 지금 항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또, 매번,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세가 나온다면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지지 역할을 한다. 흐름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도 흐름이 나오면 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이 매도 흐름에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좀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생 시초가 26550에 잡혔는데 그 이후에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맨 처음에 저점이 여기죠. 네. 맨 처음에 저점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 저점이 여기에서 부딪히면서 이전에서는 26550에서 물려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강하게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 이후에 떨어지는 구간, 그 저점의 시초가에다가 저항대를 지지선을 하나 그어두고요. 그 다음에 상방세 나왔지만은 바로 조정받는 저점에다가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추세가 나올 때는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매수 추세의 지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저점을 잇는 바로 이 선이 매수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조정받았지만은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 움직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도 조정받으면서 결국에는 상방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 자리도 매수 추세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 두 저점을 잇는 매수 추세선이 매수 흐름에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매도 추세 움직임 볼게요. 지금 항생 시초가 역시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죠. 네, 그러네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분 네. 이후에 대응을 하니까요. 관망세 가지면서 매도 추세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추세선은 제가 이제 크루드 오일로 보여드렸고요. 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 추세선이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 추세가 동일합니다. 고점, 지금 파란색 점 보이시죠?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 이후에 하방세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고점을 건들면서 하락세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자리, 여기서 보이시죠? 하락세로 지금 긴 꼬리봉으로 나왔지만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매도 추세선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지선에서 많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도로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지금 흐름 나왔다가 조정받으면서 올라왔죠. 여기서도 매도 추세선에서 유효한 자리이기 때문에 진입자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 추세선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하방세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여기에도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조정을 받으면서 하방세로 나왔었는데, 자, 매도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매도 추세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짝 이탈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탈할 때는 오히려 이탈한 가격에 대해서만큼의 반등 움직임으로 더 강한 하락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은 전략적인 관망세를 유지하고 다시 한번 추세선 밑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진입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탈하고 나서 너무 강하게 위로 뚫려버리면은 매도 추세선은 끝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세선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세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셨는데요. 매도 추세선 그리고 매수 추세선일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보셨죠? 아무래도 하실 때 또 크게 이탈을 한다면은 또 흐름이 바뀌는 거고 살짝 반등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다시 대응 자리를 거기서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자세히 또 짚어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항생 지수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시초가가 28,541이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예, 지금 이제 항생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대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초가는 28500에 28550에 현재 잡혀 있는 상태고요. 오늘 항생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시초가가 잡히고 나서 시초가에 대해서 오늘장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지지와 저항 때 가려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600틱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추세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두 저점과 이 저점을 잇는 수직선을 그으면은 이런 매수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에 있는 매수 추세가 여기서도 추세선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장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현재 강하게 일단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0시 20분이나 25분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소에 30틱으로 보시는데 오늘은 또 50틱으로 보셨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30틱, 50틱은 뭐 큰 이유는 없고요. 네. 거기 틱 자체가 30틱이나 50틱 어쨌든 간에 이제 크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200틱이나 600틱 정도로 추세선을 그리면서 보도록 하고요. 30틱과 50틱은 좀 자세하게 움직임에 대해서 틱 자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확인할 때 그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좀 더 질문을 드리면요. 틱과 분 여러 가지로 이제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님께서는 30틱으로도 많이 보시고 계시고, 뭐 3분봉, 5분봉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뭐 장단점을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네. 집중을 하시느라 또 저희가 실시간 리딩 중계니까. 네. 뭐 30틱, 50틱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3분봉, 5분봉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실전에 응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저항선을 그어두고요. 네. 그 저항선에 대해서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0틱이나 600틱 기준으로 전저점과 전고점을 기준으로 저항대를 좀 잡아두고요. 네. 그 이후에 저항대를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오늘 시초가 2854하나에 지금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잡아놓은 다음에 좀 자세하게 200틱과 600틱으로 보면은 현재 오늘 추세에 대해서 방향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워낙 변동성을 좀 틱수를 많이 봐서 좀 어렵고요. 좀 자세하게 볼 때는 세분화해서 볼 때는 50틱이나 30틱은 제가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50틱이나 30틱은 50틱에서 보되 자세하게 볼 때는 좀 틱수를 줄여서 그 저항대 틱수를 줄여도 제가 그거는 저항대는 그대로 유효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50틱과 30틱 이후에요. 자세하게 저항대를 그어놓고 좀 세밀하게 볼 때는 좀 틱수를 줄여서 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또 200틱, 600틱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시청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 어떤 거든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항생지수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지금 움직임 아직까지는 시초가 이후에 뭐 하방세가 좀 나왔지만은 강하게 움직임은 현재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저는 확인됩니다. 저점 같은 경우에 지금 부딪히는 구간이 뭐 저항대라고 생각 들면은 이렇게 이제 저항선을 그으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 네. 일단은 이 저항선에 대해서 이탈 여부에 대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면 되고요.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약간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인지 매수 추세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선물 상황은 또 어떤지 좀 차트를 통해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마찬가지로 330 라인에 현재 물려 있고요. 방향성은 지금 좀 더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크게 무리는 하지 마시고 330 라인에서 이탈하면서 항생 시작하고 나서 방향성이 나올 때 그때 같이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국내 선물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서 나왔을 경우에 시청자분들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그 5일을 봤을 때 월요일은 주말을 지내고 좀 천천히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방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도 추세인가요? 예, 항생이 자 이제 슬슬 흐름이 나오겠죠. 네. 저는 일단은 매도로 좀 떨어졌지만은 매도 추세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생이 매도 흐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는 2854 하나로 잡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28480에 제가 저항대 그어놨습니다. 지금 80 저항대 지금 몰려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조정받다가 만약에 80 라인 때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은 매도 방향으로 잡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시초가 근처에서 방향성 결정하고 오늘 월요일 이번 주 첫 시작을 대응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항선 28,480을 뚫을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왜 저항선을 28,480으로 잡으셨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밑에 지금 네. 오늘 첫 자리에서 28,480에서요. 28,480에서 지금 물려있는 이전에서 부딪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항대를 그어놓은 걸 보시면 되고요. 그 전일장에서 보시더라도 이전에서 상방추세에서 부딪힌 구간이 있으므로 여기다 저항대를 그어도 돼. 오늘장에 대해서 이 저항선이 유효한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적으로 주간 리딩에서 제가 2번에서 3번 정도 진입을 합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진입하는데 2번 정도 3번 정도 진입할 때 그 시간에 대해서 항생이 이제 10시부터 제가 12시에서 1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진입 횟수가 적습니다. 끝까지 방향성을 기다리고요. 눌리는 자리까지 기다리는 그런 진입 자리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진입 횟수가 좀 적지만 그만큼 후회 없는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참고 다 같이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항선을 살짝 뚫고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 될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대표님께서는 한 2번 정도 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월요일에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면서 확실한 방향이 나올 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상해 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0.11% 상승한 3,382.28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고요. 상생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출발을 했네요. 0.25% 오른 28,557.80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항생 지수 차트 보시죠. 일단은 80차 항생이 이제 움직임 나오죠. 이제 진입자리 슬슬 잡아야 되는데 10시 오늘 29분 10시 29분 되니까는 방향성이 나오려고 하네요. 네, 지금 계속 하방 추세, 매도 추세인가요? 저점 저항대에서 2841이나 15 정도까지 이제 잡아주시고요. 일단은 네. 여기가 이제 오늘장에 대해서 저항대라는 건 확신은 없습니다. 전일장에 대해서 저항대를 그어놓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80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수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 예상이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빨리 좀 더 움직이고 관망세를 있네요. 가지겠습니다. 네. 움직임이 빨라지고 변동폭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더 변동폭이 지금은 크지 않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만약에 큰 움직임이 되고 매수 추세인지가 보이면 아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도 무료 방송을 하실 것 같은데 언제로 혹시 요일을 정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수요일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틀 정도, 이틀 연속으로 좀 무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번 주 무료 방송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30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흐름이 지지부진하면 목표가 또 손절가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청산하는 건 어떤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맨 처음에 들어갔던 원칙은 무조건 지키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워낙 이제 멘탈적으로 너무 흔들릴 것 같으면은 뭐 사전에 뭐 두세 더 양보해서 청산하는 것도 좋지만은 웬만하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 한 번 진입에 대해서 누적 수익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했을 때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누적 수익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일주일에 200개 수익 마감 만들기 진행하면서 1회차, 5회차, 지금 6회차로 들어서고 있는데 거의 움직임이 뭐 손실 날 때 있고 수익 날 때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누적 수익으로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네, 그렇죠. 계속 때문에 수익을 보셨죠. 5주 연속. 네. 원칙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멘탈적으로 네. 좀 너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면은 사전에 좀 미리 빠져나오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청자 질문 대답이 잘 되셨나요? 좀 더 누적 수익을 생각하면서 중간에 그 청산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너무나도 큰 흐름 방향성이 또 바뀐다면은 그때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항생 보면요. 네. 자, 28480 라인대에서 지금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매도로 진입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내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였죠. 네. 회복하면서 28080에서 지지받으면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뚫려있는 구간 있죠. 여기는 꼬리 부분이에요.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 여기 꼬리 부분 보이시죠? 그러네요. 이거는 네, 꼬리. 정확하게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참고를 안 하고요. 지금 저점으로 28475까지 떨어지면 매수로 오늘 첫 자리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475까지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매수로 보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8475에서 매수로 오늘 첫 자리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 지금 28480에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왔지만 이내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28480에서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밀어주면서 하방세로 나왔으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매도로 바로 진입을 했을 텐데 네. 회복하고 나서 바로 지지받고 양봉으로 나오면서 자 28,500선까지 500선 뚫으면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이 뚫린 자리는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면은 여기는 별로 신뢰성이 가는 움직임이 아니다. 돌파를 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80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 흐름으로 나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진입자리에 대해서는 밑에 저항대 제가 80에 잡아뒀는데 이전에서 좀 80에서 위아래로 쳐대면서 물려있는 구간까지 포함을 해서 80 라인에서 5팅 내려서 284, 75로 잡아두고 손절효과는 20개로 284, 55까지 잡아두고 일단은 체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8,475가 됐을 경우에 이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고요. 손절효과는 언제나 그렇듯이 20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거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8,475에 다가올지 한번 차트를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빠른 움직임 지금 다가온 것 같거든요. 네, 매수 대응 체결됐나요? 28,475에서 체결됐고요. 네. 자, 손절효과는 20개 잡아주시고 지금 움직임 빠르지만은 절대 첫 자리 내주더라도 원칙적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284, 55까지 손절효과 그대로 홀딩 해주시도록 하고요. 네. 손절효과 리스크 관리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 1차 청사는 284, 95로 잡아두고요. 그리고 2차 청사는 285, 10으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8,475에서 매수가 체결이 됐고요. 1차 청사는 28,495, 그리고 2차 청사는 28,510으로 잡으셨고, 손절효과는 20틱으로 잡으셔서 28,455로 잡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거래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차트 보시죠. 역시 지금 하방세로 밀어주면서 284, 80 라인대에 저항대는 분명하게 있어요. 여기서 이전에서 284, 80으로 제가 진입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 7호로 잡았죠. 네. 왜 그런 일부러 건가요? 아래로 잡았습니다. 이전에서 지금 물려있는 구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좀 아래로 잡아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손절효과는 5호까지 떨어지면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면서 일단 1차 청산 자리 284, 95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또 급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자, 내려오더라도 5호까지 떨어지면은 과감하게 빠져나오면서 리스크 관리 하도록 하고요. 리스크 관리 안 하면은 더 큰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자, 떨어지면서 오늘 일단 첫 자리 리스크 관리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20틱으로 일단 현재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하는 사이에 갑자기 내려가서요. 하방 추세, 매도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빨리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해야겠죠. 저희가 원칙 매매를 준수한다고 했는데 손절효과 20틱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스크 관리 20틱 들어갔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자, 284, 80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 추세 기대했었는데 이내 저희 리스크 관리 돌파하면서 거의 50틱 가량 더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꾸준하게 한 번 진입으로 수익을 대박 수익을 건지겠다라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리스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 빨간색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네. 현재 매도 흐름으로 강하게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데 진입 자리를 좀 잡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잡지 마시고요. 방금 청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 움직임 보고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 모두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어제도 지난 주말이죠. 금요일장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무슨 뉴스 이벤트가 터진 걸까요? 이렇게 급 하락을 하는 매도 추세를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뉴스 이벤트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장에 대해서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대응했죠? 28480에 대한 저항대를 기준으로 두고 지지받을 걸 예상해서 리스크 관리 들어갔죠. 네. 그 리스크 관리 이후에 돌파하자마자 하방세로 나왔고요. 저항대와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지 뉴스 이벤트가 하방세로 나온다고 해서 하방세로 괜히 들어갔다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이벤트는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를 하시고 시장의 차트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뉴스 이벤트는 참고하시고요. 그날에 또 차트를 봤을 때는 그 기술적 분석이 함께 들어가서 적절한 원칙 매매, 추격 매매는 위험하니까요. 조금 더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스무틱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는데요.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하게 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매도 추세가 될 건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첫 번째 진입에서 네. 28475에서 저희가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방세가 나오지 않는 한 저희 손저력과 5호 라인대에서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 추세로 나올 걸 예상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이전에 강하게 밑으로 하방세로 뚫리면서 거의 50틱, 한 80틱 정도 강하게 밀어주면서 하방세로 나온 걸로 보이고요. 지금 가격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리스크 관리는 잘했고요. 네. 저는 80에 들어간 진입 자리는 후회는 없습니다. 어차피 내줄 때는 내주고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낼 때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달려가면서 누적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하방세로 나왔다가 다지고 있는 모습이죠. 보통적으로 매도 흐름이 나오면 이런 L자 형태라고 합니다. 매도 흐름이 나오자마자 밑에서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은 매수 추세에 좀 조정받는 그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도 추세에서 L자 형태가 나오면은 일단은 관망세를 가지면서 여기서 다지는 구간을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은 돌파하면서 더 강한 매도 추세가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진입자리 찾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다고 해서 또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신중하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워낙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대응 자리가 확실해질 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문대표께서 또 적절한 자리를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진입을요. 네. 진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입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일단 한번 리스크 관리 당하면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매도로 흐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구태여서 손실을 났다고 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대응하면서요. 아직 시간 많아요. 현재 10시 40분이고요. 보통적으로 11시 반 안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제가 진입자를 잡고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 첫 자리 그리고 손실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 흐름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 잡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네요. 저희 아직까지도 200T 수익 마감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오늘 첫날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 첫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수익을 안겨다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만약에 시장의 방향성이 우리와 뜻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하시는 동안에 28,400선 아래에서 놀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뚫고 올라가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8412에 제가 저항대를 그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위아래로 쳐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매수로 대응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 흐름이 나왔었는데
매도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들어와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상 늦었거든요. 네. 저희 진입한 자리에서 돌파하고 나서 매도로 잡았으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매도로 잡으면은 늦습니다. 지금 조정을 아무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점 근처에서 매수로 진입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다 보는데,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시 44분인데요. 쉽게 말해, 매도 흐름이 나올 때는, 강하게 흐름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서 L자 형태죠. 이렇게 L자 형태처럼 매도 흐름 나왔다가 밑에서 이렇게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대부분이 제가 봤던 시장 움직임은 반등 움직임이 많습니다. 매수로 나오는 움직임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만약 여기서 다지다가 다시 한번 매도 흐름 나오면 좀 강하게 매도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점을 돌파하면서 매도 흐름 나오면은 바로 매도로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 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면은, 그 전에 움직임이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 나오면은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조금 더 기다리면서 방향성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움직임이 좀 더 지지부진한 날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신중하게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셨듯이 무리한 대응보다는 확실한 방향이 났을 때 한두 번 더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저희가 방송 중에 좀 다시 한번 대응 자리를 말씀해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방향이 나오지 않아서요. 오후장 전략을 천천히 들어보면서 주의사항 같은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시장 움직임 끝까지 기다려요. 네. 끝까지 기다리고요. 어차피 진입 많이 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시장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 이미 한 번 진입했고요. 앞으로 2번 정도 진입할 건데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리고요. 밑에서 강하게 L자 형태 벗어나면서 매도 흐름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고요. 매도로 대응하고, 만약에 반등 움직이 나오면은 28400 라인대를 돌파하면 그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 좋다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매도 추세에 대해서 진입자리를 잡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후장 말씀하실 때 지금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매도로 대응하되, 네. 28400 라인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도 추세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선물은 오늘 어떤가요? 그 흐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항생 마찬가지로요. 항생과 마찬가지로 현재 매도 흐름, 항생이 떨어지면 국내 선물 매도 흐름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국내 선물 현재 330 라인에서 매도 흐름으로 좀 나왔고요. 그 밑에 있는 저항대는 32930으로 제가 저항대 잡아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매수로 32930 라인에서 매수로 진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으로 올라와서 330까지 올라온다, 그럼 거기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국내 선물까지도 그 흐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대응 자리 또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방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장 전략 내일 들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함께하길 기대하고요. 저희는 이제 좀 인사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제가 오늘자에 대해서 전일 매매 복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거 기준으로 제가 지금 200D 수익 마감 만들기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첫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려치 마시고 내일 복귀해서 꼭 수익 마감한 모습으로 설명드리면서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여건무 대표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